인협사무. 아이고야. 가죽으로 만든 가죽 3친구, 새 친구. 일을 할 때면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입이라고 해봐야 아래 턱뿐이지만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에 의지해서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허리띠 요게 끝에 버클을 보면은 요렇게 요게 쇠로 만든 거 턱이고 요렇게 고리 하나가 있죠. 요거를 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 해서 뒤로 연결해서 묶어놓고 있잖아요. 꼬리를 물고 있다. 허리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허리띠. 제 꼬리를 잘 물고 있다. 의인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인화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사람한테 꼬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화류법 정도 봅니다. 근데 학교에서 뭐 의인화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지. 하지만 저는 여기 화류법이라고 본다. 하루 종일 주인의 허리를 껴안고 숨죽인 채 지내야 한다. 어쩌다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이다. 요 정도는 괜찮아. 걱정이네, 마네 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의인법 많지. 동물들도 걱정하나? 그냥 걱정은 사람만 한다고 치고. 실제 녀석, 허리띠의 친구 중에는 가끔 금속이 제 목에서 떨어져 나간 친구도 있다. 그렇지. 다행히도 솜씨 좋은 수선공이 다시 끼워 주었지만 세상에 허리띠를 녀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3인칭 관찰자가 서술하고 있어. 허리띠가 자신 허리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제3자가 허리띠 관찰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요거지. 여기에서의 이 3인칭 관찰자는 사실 누구야? 작가야, 작가.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그렇지. 허리띠 헐렁헐렁하게 매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좀 타이트하게 매고 있잖아. 허리띠 입장에서는 얼마나 쪼이고 힘들까?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주인의 허물없는 친구에게 오찬, 점심에라도 초대된 날엔 더욱 힘이 든다. 왜? 주인놈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 허리띠가 너무 팽팽해져. 턱 빠질 것 같아.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잠시나마 녀석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날이다. 허리띠 풀어놓고 밥 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겠지. 난 그렇게 추잡스럽지 않거든.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다. 누구? 그의 주인이 모임의 뒤풀이 같은 데에서 취하기라도 하면 허리띠를 껴안고 있어야 할 녀석의 머리를 잡고 꼬리까지 빼낸다. 주인이 사람이 술에 취하면 허리띠 풀러서 그걸로 피리 불어. 그런 아저씨도 있어. 모가지를 잡은 채 배를 훑어내리며 일살스럽게 외친다. 이것이 무엇이냐? 뱀이야, 뱀. 애들인가? 어른들은 바짝바짝 때려와. 취중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이다. 뱀이 무엇이길래 저리 재미있을까?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웃긴 아저씨들이 허리띠 풀러서 뱀이라고 하고 술 취하고 논다고. 밑에 요즘 녀석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굵어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해 이미 사용하는 구멍이 한 칸 더 뒤로 밀려났다. 살쪘어. 주인의 허리가 굵어질수록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힘겹다. 이제 꼬리에 구멍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벗기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사람, 아씨, 허리띠 너무 짧은데? 좀 아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멍 뚫어서 쓰겠지만 새로 사서 쓸 수도 있잖아. 주인이 크고 잘생긴 신참, 새 허리띠를 데려올까 걱정이다.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악어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 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도 있어.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생각을 하면 너무 서글퍼져. 앞으로 잠깐 넘어오셔서 요즘 허리띠의 고민은 뭐예요? 점점 굵어져. 주인이 새로운 허리띠 가져오고 나 버릴까봐 너무 걸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구두. 이 녀석들은 쌍둥이다. 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두짝. 얼굴이 같고 색깔이 같다고는 하지만 짝지어 놓으면 좌우 대칭이다. 똑같이 생겼어. 색깔도 같지만 좌우 대칭이. 쌍둥이 녀석들은 언제나 함께 지낸다. 함께 지내. 그렇지. 여러분들 신발 두 쪽 다 신고 계시죠? 주인이 외출할 때 한 녀석만 데리고 가는 법은 없습니까? 쌍둥이 녀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낸다. 구두의 역할. 게다가 100근이 넘는 600g, 60kg. 아, 진짜 내 몸무게 100근만 돼도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숙명, 운명. 구두의 숙명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을 보호해서 같이 다녀야 돼. 어떻게? 짝지어서. 눈 떠!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썰겨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고 해도 한 방울 눈물마저 흘리지 않는다. 누구 하나 불쌍히 생각해 주는 일이 없다.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해 두시면 뒤에 문제 푸시는데 한 문제 정도 서술형 문제, 도움이 되는 문제가 뒤에 있어요. 평생 고달프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세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아니야. 열심히 일하세요.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엔 덩달아 신이 난다. 때 빼고 광내면 신수가 훤하고 콧등은 주인의 대머리처럼 반짝반짝 광이 난다. 잘 나가는 신참 녀석에도 꿀리지 않는다. 그렇지. 구두는 닦아 놓으면 좋아. 녀석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 질퍽질퍽해지지. 거리에 낙엽이라도 뒹구는 날 비라도 내리면 지푸라기 매단 해삼처럼 온몸이 풀어진다. 구두 이렇게 신고 비 오는 날 가고 신고 나오잖아? 그럼 젖어서 구두가 좀 흐물흐물해져. 잘 말려야 돼. 진흙탕 길도 싫어. 덧씌우기 여름의 아스팔트 길은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더욱 싫지. 구두는 누구? 비 오는 날, 진흙탕 길, 한여름의 아스팔트 길 다 싫어요. 뭐 이렇게 까다로워 얘는. 그렇다고 고달픈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라 주인이 점심 식사 약속에 녀석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현관에 녀석들을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종업원들이 녀석들만 자리로 잠시 옮겨 놓는다. 어느 날 녀석들은 그곳에서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둘 비밀 하나를 얻었다. 이거 대머리 아저씨가 신고 다니는 구두죠. 여성을 만났어. 구두를 만났지. 여성도 구두를 신고 왔죠. 아저씨 구두 벗고 방에 들어가 있지. 여성도 구두를 벗고 들어가 있지. 대머리 아저씨 구두가 옆에 있는 그 아가씨 구두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소리. 그런 날이 있대. 뺨에 닿는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낀다. 어느 땐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의 놀라운 기분이라고 할까?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기까지. 그럴 리가. 남자든 여자든 구두는 다 냄새 나는군. 주인 댁 딸도 싫어하는 냄새를 잘도 참아왔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발냄새가 싫었는데 이제는 운명이니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얼마 전부턴 오히려 구수한 청국장 냄새쯤으로 여겨왔다. 오, 발냄새를 세상에 청국장 냄새라고? 크크크. 구두의 고달픈 처지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옆에 있는 여성의 구두는, 아가씨 구두는 같은 처지면서 어쩜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녀석들의 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나온다. 잘록한 허리, 쭉 뻗은 각선미,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을까? 여기에서의 아름다운 아가씨는 뭐예요? 아가씨가 신고 다니는 구두 얘기하는 거겠지. 향기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전체로 퍼진다.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처음 만났고 언제 다시 만나지 못할 아가씨 구두지만 오늘 내 인생 최고로 행복했어. 그 일이 있었던 뒤로부터 녀석은 비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채 살아간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인생의 첫 만남이었어. 마치 어떤 느낌일까? 그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성서방네 처녀하고 일생에 단 한 번 그런 꿈같은 시간을 보냈었던 그런 느낌인가? 주인은 다시 식당으로 가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두근두근 두근두근 됐을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쌍둥이 구두가 얻은 비밀은 뭐예요? 구두 아가씨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옆에 같이 만나서 있으면은 기분 좋아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니들이 나랑 공부하면은 기분이 나쁜 건가? 잘생겨있으면 완전 좋았을 텐데. 이렇게. 솔직히 내가 잘생겨봐야 니들은 질투하고 당신 수업도 못해 막 가슴 설레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다음 페이지. 가죽 친구 1번 허리띠, 2번 구두, 3번 지갑. 다들 지갑 쓰니? 지갑 잃어버린 적 있나?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2번 정도 잃어버려 본 것 같아. 잊어버려 본 것 같은데. 잃어버려 본 것 같은데. 가장 깊숙한 곳에 얌전히 숨어있다.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안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딱히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주인의 얼굴이 찍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 한 장, 이름 적은 종이 몇 장, 명함 등등등 보듬고 다닌다. 더 중요한 건 돈이라는 종이다. 주인이 돈 엄청 좋아해. 주인이 그 종이로 먹을 거를 바꾼다. 예!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 녀석은 지갑 입장에서 야, 주인이 돈 겁나 좋아해. 근데 나는 그 주인이 좋아하는 돈을 안고 다니거든. 나한테 잘하라고. 녀석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낸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때는 언제냐? 주인과 지갑이 헤어졌을 때. 옆에 오른쪽 보세요. 지갑이 겪은 아찔한 일. 소매치기 당한 적. 주인과 영영 이별하는 줄 알았어. 주인은 이렇게 말했지.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그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리고 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발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 마라. 전 영원히 함께할게요. 허리띠는 버려질까봐 걱정. 구두는 발냄새가 내 운명이려니. 나 그 아가씨 구두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걔네들과는 달리 지갑은 어때? 주인과 평생 갈 거예요? 의리가 있어요. 그 당시 주인은 만원전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주인의 어깨를 치며 주인이 넘어질 뻔했지. 도둑이야! 소매치기다!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에 갔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소매치기 당했어. 속주머니에 예리한 칼에 찢겨있는 것이 아닌가. 오! 나쁜 놈들. 옷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지갑 빼가고 그랬다. 내가 우리 어머니도 버스였나?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막 하는 거야. 왜? 갔더니 이렇게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 그걸 쓰리라고 하는 거야. 쓰리라는 거.
옛날 얘기인가? 속주머니가 찢어져 있었어. 주인이 빌었겠지. 사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아! 주인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사진이었네.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라는 연락이 주인의 파출소로 달려갔는데 눈을 겨운 상봉을 했지. 그때까지도 녀석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어. 누구?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의 눈을 쓸어 다니는 주인이다. 이 주인 아저씨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으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티나는 빨간색 같은 거 있으면은 꺼내놓고, 자, 잠깐 내려와서 어디에다 체크할 거냐면, 사실은 읽으면서 체크할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어느 부분 확인하면 되냐? 허리띠에서는 딱히 볼 게 없고, 오른쪽으로 가서, 네, 요 정도? 시험에 그나마 물어보는 애들이 뭐 있냐면, 얘네들, 허리띠의 고민과 서글픔, 요거에 대해 물어보고, 구두는 외양으로 시작을 하고, 구두의 삶과 숙명, 됐고, 저기는 잘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됐고, 오케이. 구두 아가씨와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는 쌍둥이 구두. 이러한 것들, 내용 얘네들 물어보더라. 그 다음, 지갑에서는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문화에 물어본다면, 여기,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었던 지갑이라는 것들.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됐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9, 10, 11, 12, 13, 14. 6문제지만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학습활동 볼게요. 규중치로 쟁론기. 첫 부인. 옆에 그림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잠깐 써봅시다. 요렇게 올려놓고. 첫 부인. 자. 울랑자. 여기 누구야? 다리미. 인화부인. 인두. 감투부이. 감투할미. 골무. 청홍흑백각시. 실. 새요각시. 가느다란 허리. 바늘. 교두각시. 머리가 싹둑싹둑 교차해요. 가위.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각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뭐 따로 읽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에 조선시대 한글로 쓰여진 체크 내간체 수필이다. 내간체 수필이 뭔데요? 왼쪽 내간 안쪽 칸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했던 문체 여성들이 주고받는 한글 편지인 내간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의 사용하는 말을 한글로 세련되게 표현한다. 순우리말 표현들이 많다. 이런 것이. 2번 문제 엄청 중요할 거예요. 별표. 가위, 자, 바늘 등 이거 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꿔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위, 자, 바늘 등 규중에서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던 바느질을 소재로 삼았다. 바느질하는 여성이 쓴 글이다. 문학활동의 주체와 향유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오른쪽 글하는 선비는 필목 종이벼루 문방사우 규중여잔들 홀로 어찌 벗이 없겠는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글을 읽거나 주로 쓰는 주체였고 선비들은 글 읽고 썼구나. 여성들은 여전히 살림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정도. 다음 오른쪽 7것들 중 가장 연령이 높은 감투할미라 그나마 제일 지혜로워. 화나는 게 아니라 우쭈쭈 해주잖아. 사람 주인은 유교 사상의 기본인 장유유서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혁 3호, 3우
됐어. 얘네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2번. 나에 나타난 글쓰기. 나 뭐였지? 피역 사무. 걔네 얘기하는 거죠. 50년대 이후 수필은 철학적 사고나 통찰, 인생의 관조를 설득하는 경향의 사회적 수필과 50년대 어디가 있냐? 50년대 이후의 수필은 50년대 이후의 수필은 이러이러한 사회적 수필과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심성을 깨끗하게 하는 개인적 수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현대 수필의 경향을 잘 살펴봅시다. 현대 수필은 어때? 제재의 다양성, 수필의 접근성 확대. 사회가 변화하면서 관심사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수필의 제재가 다양해진다. 원래부터가 제재, 소재의 구애를 받지 않았지만 현대 수필은 제재가 다양해지고 전문성에 제한이 없었어.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지. 다음, 표현 기법의 다양성. 수필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 무형식의 수필이 원래 특징이야. 수필의 특징 얘기하잖아요. 형식이 없어요. 소재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소설의 서사성을 도입한 사건 도입이나 시의 삽입, 극적 상황 설정, 복합 구성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피역 사무는 일단 체크, 개인적 수필이다. 전문 수필이다가 아니야. 일상 소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 제재의 다양성을 보여줘. 의인화했어. 의인화를 통해 수필의 기법을 다양하게도 만들었어. 됐어. 뭐, 이 정도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볼 게 있나? 됐고. 다음 페이지 하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 내려오는 거 아니라?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오케이, 패스! 251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다음, 252, 253쪽. 이거 제가 설명해봐야 그냥 읽는 거밖에 안 되죠. 그리고 254에서부터 쭉쭉쭉. 우! 신난다. 뒤에 나와 있는 소단원 평가 문제, 대단원 평가 문제가 숙제가 되겠죠. 수민 양은 못 태우겠지. 배우지를 않았으니. 일단 정지.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게요.